4차 산업혁명과 스마트 시티에 대해서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윈의 파라독스는 바다 생물의 4분의 1은 바다 전체 공간의 0.1%도 안 되는 산호 근처에 서식하고 있다. 그런데 세계 인구의 60%는 전 세계 육지의 1%에 거주하고 있죠. 자, 전 세계 인구는 이미 60% 이상 2050년이 되면 도시에 거주할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편 선진국의 경우에는 현재 78%에서 86%, 개발도상국도 60%를 넘어설 거로 보고 있죠. 한국은 이미 82%를 초과했고 2050년이 되면 90% 가까이 도시에 거주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도시화는 성장에 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죠. 첫 번째가 교통체증, 이동대란, 환경, 미세먼지 심각하죠. 그리고 도시범죄. 자, 그러면은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도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 2020년 이후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스마트 시티를 보면은 인도 스마트 시티 100개, 중국 500개, 2010년을 전후해서 전 세계 스마트 시티는 새로운 폭증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러한 스마트 시티의 폭증 현상이 놀랍게도 전 세계 글로벌 유니콘의 폭증 시기와 일치하고 플랫폼 기업의 부상 시기와도 일치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연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4차 산업혁명이 만든 거대한 변화의 일부가 새로운 형태의 스마트 시티의 등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전 세계 스마트 시티의 숫자가 증가되고 있고 스마트 시티의 시장 규모와 전망이 증가되고 있는데 이러한 스마트 시티의 문제는 공급과 부분에 집중해 있죠. 그리고 이러한 스마트 시티에 어마어마하게 복잡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정의를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이러한 관점에서 개별 시장을 예측하다 보니까 시장 규모는 3조에서 600억 달러, 대략 50배 차이를 보이고 있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 이러한 요소의 관점이 아니라 수요와 전체의 관점, 즉 전 세계 GDP의 60% 이상이 스마트 시티에서 만들어질 것이고 이들의 생산성이 30% 증가한다고 봤을 때 대략 200조 달러 이상의 가치가 창출될 것이다. 스마트 시티의 핵심은 공급 산업이 아니라 스마트 시티가 만들어내는 가치 창출에 둬야 된다는 것이 저희들의 기본적인 시각입니다. 그렇다면 세계 주요 국가의 스마트 시티 추진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유럽은 2000년도 스페인의 도시 재정 사업으로부터 시작해서 2009년도 네덜란드, 2012년도 영국 등 민관 중심의 환경교통의 오픈 데이터를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죠. 미국은 2015년도 스마트 시티 이니셔티브 이후 2016년도 스마트 시티 팀 챌린지 프로젝트 등을 통해서 민간 중심으로 교통 에너지를 바탕으로 고부가 산업 생태계를 만들겠다. 아시아는 일본이 2010년도 일본의 신성장 전략에서 스마트 시티 구축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중국이 320개 스마트 시티 구축 추진, 그리고 인도가 100개 스마트 시티 조성 전략 등 주로 정부 주도의 도시 경쟁력 향상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스마트 시티 관련 대표적인 기관들을 보면은 서울시가 주도로 설립된 위고, 핀란드 주도로 설립된 엔롤, 스마트 시티 표준화를 위한 국제도시간 협의체
Mobile and Agile Smart Cities. 미국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 시티 전문기관 스마트 시티 카운슬, 그리고 상무부 주도의 협업 플랫폼 GCTC, 그리고 전 세계 스마트 시티의 모델을 제시하고 있는 IDC 등이 있고, 금년도의 유엔은 이러한 스마트 시티가 오히려 도시와 지방의 양극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고, 도시 내에서도 빈부의 격차를 확대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City for All이라는 정책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IDC가 제시하는 스마트 시티 5대 영역의 5단계 모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IDC의 스마트 시티 성숙도 모델은 5대 영역에 걸쳐서 5단계로 성숙도를 제시를 하고 있죠. IDC는 스마트 시티의 성공 요소는 기술만 가지고는 되지 않고 기술과 문화, 거버넌스, 데이터,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가의 비전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이러한 5대 요소에 대해서 도시별 성숙도를 분석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숙도 분석과 우리 도시의 핵심 역량, 그 차이를 가지고 목표를 설정하고 자원을 배치한다. 자, 현실적인 대안들을 제시하고 있는데 우리 5대 영역을 볼까요? 자, 문화는 기본적으로 시민 참여와 개방성. 그래서 이러한 문화를 뒷받침할 프로세스로서는 거버넌스와 조직. 기술은 IoT와 3D 기술, 인공지능 등이 있고, 데이터는 개방과 보호, 그리고 공유가 기본적인 원칙이 되죠. 이 전체를 이끌어가는 것이 전략과 리더십의 비전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비전을 바탕으로 우리 5단계의 스마트 시티 성숙 모델을 보면은 제일 기초 단계는 시범 단계죠. 애드혹이라고 얘기하는 기술을 시범하고 스마트 시티가 의미가 있다는 가치를 증명하는 단계. 이어서 오퍼튜니스틱 모델은 전략과 로드맵을 제시하고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기회 단계. 그리고 이 결과를 표준 프로세스와 성과 측정을 통해서 반복하는 단계. 이어서 서비스 혁신과 성과 달성을 통해서 관리를 하고 차별화와 지속적 혁신하는 최적화 단계로 이루어져 있죠. 우리 한국은 어떨까요? 우리 한국은 기술 시범 단계는 맞습니다. 전략과 로드맵이 있는가? 대단히 미비하죠.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전체 인프라가 될 수 있는 데이터와 클라우드가 없는 스마트 시티를 추진하고 있다는 전략의 부재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스마트 시티에 대한 대표적인 추진 기업들을 보면은 솔루션 제공 기업으로서 IBM, 시스코 등이 있습니다. 자, IBM은 스마트 시티라는 개념을 가지고 2008년도 여러 가지 제안을 했는데 행정, 치안, 에너지, 빌딩, 교육, 소설, 의료 등 각각 문제에 대한 개별적 도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편 시스코는 2009년도 스마트 시티 이니셔티브를 발표하면서 분산되면서 물리적 커뮤니티의 연결을 지원하는 네트워크 빌딩 메디에이터 기술을 만들고 가정, 소비, 여행, 스포츠, 부동산, 즉 개별적인 요소들이 아니라 서비스의 관점에서 이러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죠. 한편 테스트베드를 제공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구글은 사이드워크 랩이란 벤처 기업을 인수해서 실제 세상과 가상 세상을 기술로 연결하고 이 연결의 주된 기술은 모바일과 IoT 기술이죠. 그래서 헬스케어, 교통, 에너지, 법, 건설, 수자원 등으로 데이터 분석을 통한 예측과 맞춤을 실현한다. 4차 산업혁명의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것입니다. 프랑스의 다소 시스템은 3D Experience City라는 플랫폼 기반의 도시와 데이터 프로세스를 관리할 수 있는 통합 플랫폼을 제시하고 있죠. 특히 공간 데이터를 실시간 데이터와 반영해서
3D 시각화를 하고 이러한 개념을 싱가포르이 채택해서 버추얼 싱가포르를 추진하고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스마트 시티의 진화 단계가 어떤가 살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코헤는 스마트 시티의 발전을 3단계로 제시한 바가 있죠. 즉, 기술 주도의 스마트 시티 1.0, 그리고 도시 주도의 스마트 시티 2.0, 시민 공동 참조 방식의 스마트 시티 3.0으로 이제 인프라 중심의 스마트 시티가 데이터 중심으로 바뀌고 있다. 자, 이 의미는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이 융합되는 쪽으로 스마트 시티가 이동하고 있음을 얘기하고 있죠. 한편 2017년도 작년이죠. 딜로이트는 시티 애저 플랫폼, 즉 캡 모델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인프라 중심의 스마트 시티 1.0이 집단 지능 중심의 플랫폼 스마트 시티 2.0으로 간다. 이제는 자산이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경험과 의사결정이 중심이 되고 교통, 주차, 가로등과 같은 문제가 아니라 데이터 기반의 도시 의사결정 시스템이 중요하다. 기술 측면에서도 볼 때 센싱 기술, 데이터 분석 기술이 이제는 인간 중심의 디자인 기술로 이동하고 있다는 거죠. 즉 비전, 초점, 솔루션 기술 측면에서 스마트 시티는 새롭게 진화하고 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나요? 바로 4차 산업혁명으로의 거대한 변화가 스마트 시티에도 몰려오고 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스마트 시티 트렌드는 지속 가능성, 삶의 질, 이를 거쳐서 성장 가능성으로 이동합니다. 제한된 자원을 풀어서 여러 가지 증가하는 도시의 문제, 안전과 보안, 모빌리티, 지역 갈등을 풀고 그걸 넘어서 이젠 도시의 경쟁력을 강화하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하는 양극화 문제도 해결하자. 그래서 문제 해결 단계에서 시민의 삶을 제고하고 이제는 미래 산업 주역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한국의 스마트 시티 정책이 어떠한가 살펴보죠. 작년도 입법조사처가 발표한 자료입니다. 한국의 연도별 스마트 시티 관련 사업은 국가지리정보체계, 도시정보 시스템 구축, IT839, 유비큐터스 도시종합계획, 스마트시티 조성계획 등의 수천억이 투입되어 있습니다. 시작은 빨랐습니다. 거의 최초로 UCT를 시작을 했죠. 스페인하고 거의 같은 시기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는 싱가포르는 세계 최고의 스마트 시티 중에 하나를 만들어가고 있는데 한국은 대단히 늦은 입장입니다. 한국은 UCT에 굉장히 일찍 추진했죠. 2009년도부터 시작된 UCT 프로젝트 시범도시 그리고 혁신도시 사업계획 그리고 기타 UCT 사업 등이 추진되고 여기에 청계천, 해운대, 컨벤션 등이 이러한 시범도시 사업의 일부로서 많은 기관들이 참여해서 만든 바가 있습니다. UCT의 테스트베드들이죠. 국내 기업들도 SK텔레콤이 70개 기업과 IoT 플랫폼을 구축해서 아파트 단지에 스마트홈을 만들고 지자체와 시민 안전망을 만듭니다. KT는 홈 IoT의 기가진이 아파트를 만들고 스마트 빌딩 서비스를 송도 국제도시에 추진하고 있죠. LGU 플러스도 홈 IoT 플랫폼을 구축하고 고양시와 미래도시를 구축하는 등 플랫폼 중심의 스마트 시티 추진 기업들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리빙랩도 전국에 도입되고 있죠. 북촌에 2015년 7월 리빙랩이 설치돼서 무료 공공 와이파이, 지능형 CCTV, 보행지도, 다국어 API 개발 등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러한 제공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구글 지도를 통해서 개별 여행자가 찾아갈 수 없는 이런 닫힌 시스템을 가지고 있죠. 영세성 지속적 전략 부재가 문제입니다. 스마트 시티의 에지이즈를 보면은 현 단계 스마트 시티의 문제는 지금까지 도시 기반을 확대하고 공급자 중심, 인프라 중심, 물리적 공간 중심, 그리고 도시의 질 중심 플랫폼이 없었다면은 이제 우리가 가야 될 모델은 스마트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리고 시민 중심, 서비스 중심, 사이버 공간 중심, 스마트 서비스 중심으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플랫폼으로도 스마트 시티 개념을 확산해 나가자 하는 것이 나이아가 2013년 보고서에서 주장하는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스마트 시티 실천 로드맵에 대해서 금년 1월 4차 산업혁명위원회는 세계 최고의 스마트 시티 선진국 도약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시를 했고 여기에 사람 중심, 혁신성장, 지속가능성, 체감형, 맞춤형, 개방력, 융합형이라는 혁신 변화를 위해서 도시의 성장 단계별로 3단계로 나누어서 접근하고 여기에 맞춤형 기술을 적용하고 민간 창의성, 시민 참여, 정부 지원이라는 세 가지 주체가 각각 다른 역할을 9가지를 하는 모델을 제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 도시의 단계별로 보아서 신도시와 운영도시, 기존 도시죠. 신도시와 기존 도시와 도시재생 이 문제들을 각각 보고 있습니다. 총론은 있죠. 근데 강론에서 부조화되고 있고 여기에 과연 대한민국의 차별화된 모델이 있는가? 가장 중요한 것은 클라우드와 데이터를 통합해서 쓸 수 없는 규제 개혁이 안 된 스마트 시티가 가능할 것이냐? 가능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스마트 시티의 시범 도시로서 우리는 두 개의 도시가 이번에 선정이 됐죠. 세종 그리고 부산 에코델타 시티. 자, 여기서는 생활권, 여기서는 생활체감형으로 여기서는 에코델타 시티가 신도시라면은 세종은 지속가능한 도시 모델을 구축한다는 데 있습니다. 이러한 일을 위해서 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하고 R&D 예산을 집중해서 하고 이러한 스마트 시티 거점 지역을 혁신 도시 중심으로 지자체 제안을 수렴해서 다양한 과제를 지원하겠다는 것이 하반기 계획이죠. 이중 도시재생 문제를 보면 노후 도심의 스마트 솔루션으로 생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리빙랩과 각종 테스트베드가 등장하고 도시 운영을 위해서는 데이터 기반의 스마트 시티 혁신 모델을 위해서 데이터 허브 모델과 테마형 특화 단지를 만든다 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죠. 자, 그러면은 이러한 지금까지 전 세계 스마트 시티 정책이 갖는 세 가지 오류를 지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문제 분석에 대한 오류죠. 많은 문제들이 도시 문제 해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도시의 생산 기지로, 생산 주체로서 도시 인식이 부족하다. 그리고 특히 플랫폼 인식까지는 같지만 플랫폼의 가장 중요한 네트워크 효과를 어떻게 올릴 수 있느냐 하는 데 대한 시각이 부재하다고 보여집니다. 두 번째 문제는 시장의 오류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활용보다 공급에 집중하다 보니까 시장 규모도 대략 2조 달러 정도로 2020년 내외를 보고 있죠. 활용 측면에서 보면 이것은 200조가 넘습니다. 도시가 생산의 주체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신기술의 오류입니다. 개별 기술에 치중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개별 기술보다 플랫폼 생태계까지는 좋은데 플랫폼 생태계 구축을 위한 핵심 전략이 미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스마트 시티 정책의 거대 차별화 담론이 미비하고 스마트 시티 정책의 세부 수행 전략에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 것이죠. 자, 이 문제를 우리가 앞으로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시티가 진화합니다. 현재 스마트 시티 개념은 ITU의 스터디 그룹의 정의는 ICT 기술을 이용해서 등등
많은 정의가 나오는데 지속 가능성, 시민 참여, 첨단, 편리한 도시, 디지털 도시, 플랫폼 도시 무려 116개 정의가 있죠. 여기에서도 또 그 활용도를 보면은 에너지 분야가 전체의 3분의 1, 교통 분야가 전체의 5분의 1, 뭐 같이 다양한 요소에 걸쳐 가지고 스마트 시티 정책이 추진되고 있죠. 자, 그러면은 이러한 문제를 보기 위해서 석학들이 도시에 대한 얘기를 잠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드워스 글레이저, 도시의 승리, Triumph of the City를 쓴 대표적인 분이죠. 도시의 경쟁력이 국가의 경쟁력이다. 인구가 증가하면 소득이 증가한다. 도시의 성공은 사람 곱하기 연결 곱하기 기회 곱하기 돈. 저희는 기회 곱하기 돈을 기업가 정신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대한 도시의 조건은 인구 집중을 막는 것이 아니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도시의 인위적 분산은 도시의 경쟁력을, 국가 경쟁력을 하락하는 정책이다. 우리 한국의 혁신 도시 정책이 그렇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크리에이티브 클래스를 쓴 리차드 플로리다는 이런 얘기를 하죠. 도시 발전은 인재 유치 능력에 있다. 자, 인재를 그럼 끌어올리는 건 뭐냐? 테크놀로지, 탤런트, 톨러런스란 3T에 있다는 거죠. 한국이 제일 부족한 거, 한국은 톨러런스가 부족하다고 지적되고 있습니다. 사람을 유인한 장소, 기업을 유인한 장소, 바로 이것이 글로벌 경쟁의 핵심 요소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도시는 어떻게 접근해야 될 것이냐? 생산과 소비를 아우르는 인간 삶의 플랫폼으로 도시를 보자. 자, 도시 생활에 그러면 공통 요소를 어떠한 룰로 공유하느냐가 관건이 되겠죠. 공유를 위해서 우리 4차 산업혁명과 스마트 시티의 관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 2차 산업혁명은 물질 세계의 오프라인 혁명으로서 소유의 세상이었습니다. 이때는 복제가 되지 않는 세상에선 소유가 중요하죠. 3차 산업혁명은 온라인의 정보의 세상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공유가 원칙입니다. 이 두 개의 세상이 합쳐지는 4차 산업혁명에서는 이러한 융합의 기술이 현실을 가상으로 보내는 디지털 트랜스폼과 가상을 현실로 보내는 애널로그 트랜스폼 기술이 있죠. 이러한 기술에 의해서 우리는 현실과 가상을 융합한 교통, 업무, 집, 건물, 기후환경 등 스마트 시티의 요소들을 풀어나갈 수가 있게 됩니다. 즉, 현실의 도시와 가상의 도시가 융합한다. 4차 산업혁명은 제가 인간을 위한 현실과 가상의 융합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미래 스마트 시티는 시민을 위한 현실 도시와 가상 도시의 융합, 이렇게 정의를 하고, 여기서 비용은 증대되고, 비용은 감소하고 편익은 증대되는 것이죠. 4차 산업혁명을 단계별로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질 기술은 1, 2차 산업혁명에서는 공유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공유 비용이 큽니다. 그런데 3차 산업혁명은 디지털 트랜스폼으로 온라인 세상을 만들었죠. 대략 5% 정도 경제 규모에 해당되는 온라인 세상이 만들어지면서 이제 정보가 플랫폼으로 공유되기 시작했습니다. 오픈소스가 활성화되기 시작한 거죠. 이어서 정보에 이어서 인공지능과 애널로그 트랜스폼이 등장하면서 현실과 가상이 융합합니다. 이제 이 융합의 규모는 50%를 넘어설 것이라고 보고 있죠. 3차 산업혁명과 4차 혁명의 가장 큰 차이는 이제는 정보를 넘어서 물질이 공유되고 있고 협력적 생산과 협력적 소비를 하는 O2O 플랫폼이 등장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생기는 문제가 플랫폼의 권력 집중과 실물과 정보의 불일치 문제죠.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이냐. 바로 이것을 푸는 것이 블록체인 기술이 이것을 풀게 됩니다. 그래서 신뢰를 제공해서 블록체인 기술로 권력을 분산하고 그리고 실물과 정보를 일치시키게 되죠. 여기서
세상은 자기 조직화되고 개인은 이제 집단 생명으로 새롭게 진화하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스마트 시티는 이제 1단계 센서 단계 스마트 시티 1.0에서 센서와 연결된 스마트 시티 2.0을 거쳐서 이제는 현실과 가상이 상호 연동되는 디지털 트윈의 스마트 시티 3.0을 거쳐 이제는 스스로 생명을 얻는 자기 조직화의 스마트 시티 4.0으로 진화할 것이다. 이러한 4차 산업혁명의 2단계로 들어가면서 블록체인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한국은 아직까지 3차 산업혁명 이전 단계에 머물고 있죠. 우리는 이 온라인 플랫폼도 제대로 못 만들고 있습니다. 빨리 온라인 플랫폼을 넘어서 이제는 디지털 트윈으로 만들어지는 O2O 플랫폼을 바탕으로 한 4차 산업혁명의 1단계 디지털 트윈 시티를 만들고 이어서 4차 산업혁명의 2단계 블록체인 플랫폼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스마트 시티에 대한 본질적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왜 우리는 도시를 분산하려고 하는가? 왜 우리는 새로운 신도시를 건설하는가? 그 이유는 도시 성장에 따라서 편익 증가보다 일정 규모를 넘으면 비용이 더 빨리 증가한다는 것이죠. 환경이 나빠지고 그리고 범죄가 증가하고 교통이 정체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질문을 도시 규모와 과연 비용 편익의 관계는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 이것이 산업혁명과 어떤 관계를 갖느냐가 질문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ICT 기술을 활용해서 도시의 비용 감축에 집중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도시의 편익을 증대하는 전략이 중요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플랫폼으로 만들어지는 도시의 네트워크 효과들이죠. 자, 그러면은 지금까지 우리가 비용 편익 전략에서 차별화된 수행 전술을 거쳐서 액션 플랜을 거쳐서 이제는 플랫폼 액션 플랜, 비용이 아닌 편익에 집중된 전략 플랫폼을 만들어 보자는 것입니다. 자, 1, 2차 산업혁명은 사운오프 법칙이 적용되는 세상이었습니다. 이때는 오프라인 세상에서 도시 내부의 연결성은 크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편익 곡선보다는 일정 규모가 나오면 비용 곡선이 커지게 되죠. 주거비용, 환경비용, 슬럼화가 편리함, 생산성, 삶의 질보다 큽니다. 따라서 도시 분산론이 대두되는 거죠. 혁신 도시를 만들고 일정 규모 이상은 비용이 빨리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1, 2차 산업혁명 시기를 넘어서 3차 산업혁명 시기에 등장한 대표적인 저서가 앞에서 소개한 에드워드 글래저의 도시의 승리, 리처드 플로리더의 창조도시 같은 책들입니다. 무슨 얘기죠? 도시가 커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비용이 증가되는 것보다 이젠 편익이 빨리 증가된다는 것입니다. 왜? 도시 내에 생산성이 이제는 n에 비례하는 사운오프 법칙이 아니라 n제곱에 비례한다는 메드컬프 법칙을 따라간다는 것이죠. 실제로 산타페 연구소의 연구 결과를 볼 것 같으면 이 차이가 1.7에 해당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거의 제곱에 비례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이러한 변화가 4차 산업혁명에서는 어떻게 될 것이냐? 4차 산업혁명은 이제 정보뿐만 아니라 물질이 O2O 플랫폼화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네트워크 효과가 에드워드 글래저와 리처드 플로리다가 얘기한 창조성을 넘어서 물질의 네트워크 효과가 증대되는 거죠. 결국 O2O 플랫폼의 결과는 비용은 감소하고 편익이 증대된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가요? 도시의 가치가 급속히 증대되니까 이제는 스마트 시티 4.0에서는 도시의 분산 전략이 아니라 집중 전략이 필요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이러한 플랫폼을 잠깐 다시 보고 가겠습니다. 플랫폼은 새롭지가 않죠. 그냥 인수분해가 플랫폼입니다. 옛날부터 있는 역을
우리가 하나의 역에서 여러 노선이 출발하면은 역을 서로 만들 필요가 없죠. 전주 가는 역, 광주 가는 역, 여수 가는 역을 하나의 역으로 통합하면 역을 3개 만들 비용이 하나만 만들면 됐습니다. 공통 역량이죠. 자, 여기서 개별 노선은 뭐냐? 핵심 역량이 됩니다. 이러한 플랫폼의 효과는 이러한 공통 요소를 통해 가지고 효율을 증대하고 개별 요소를 통해서 혁신을 만들고 그리고 여기 뒷받침하는 것이 과로가 됩니다. 과로는 연결 비용인데 바로 이것이 룰입니다. 자, 제도가 이런 것들을 촉진하게 되죠. 자, 이런 플랫폼을 통해서 우리는 공통 요소를 공유를 했더니 비용이 감소합니다. 코스트가 감소한 만큼 소비자의 후생은 증가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코스트가 감소하게 되면은 결국 서플라이 체인에서 공급자의 공급 비용이 줄죠. 무슨 문제죠? 여기서는 궁극적으로 GDP가 줄어들고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혁신이 필요합니다. 혁신을 통해서 새로운 노선을 쉽게 만들 수 있으니까 혁신이 쉬워지면서 GDP가 증가하죠. 즉, 밸류도 증가하고 코스트가 낮아지는 이러한 V-C의 극대화가 바로 플랫폼의 효과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플랫폼 효과가 있으려면 과로의 비용이 줄어야 되는데 인터넷이 그 역할을 하게 되죠. 도시의 발전은 결국 이러한 인터넷의 발전과 플랫폼의 발전과 연동되어 있습니다. 유선 인터넷 온라인 플랫폼이 스마트시티 1.0을, 무선 인터넷과 소셜 플랫폼이 스마트시티 2.0을, 그리고 O2O 플랫폼이 스마트시티 3.0을 만들고 이제 블록체인의 분산 플랫폼이 자기 조직화로 가는 스마트시티 4.0으로 갈 것이다. 자, 그러면 이러한 플랫폼의 가치는 뭐냐? 플랫폼의 크기, 끈끈함, 연결성이죠. 서드파티, 즉 도시의 가치란 것은 도시가 커야 되죠. 이젠 커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끈끈하게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시민들의 참여를 통해서 끈끈하게 연결되어 있어야죠. 그리고 거기에 왕성한 기업가 정신이 발휘되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러한 스마트 시티는 현실을 데이터화하는 연결성과 이러한 것을 클라우드에 플랫폼화 시키는 거대 규모의 플랫폼이 만들어지고 여기서 수많은 다양한 메쉬업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즉 연결성이 강화되고 개방 플랫폼이 구축되고 그리고 기업가 정신 강화, 이것이 바로 스마트 시티 4.0의 가장 중요한 3대 과제입니다. 연결성을 강화하고 개방 플랫폼을 구축하고 기업가 정신을 강화하라. 그러면 비용은 줄고 편익은 증대될 것이다. 그러면 이러한 산업혁명 단계별 문제를 보면은 1, 2차 산업혁명에서는 우리는 비용이 증가됐죠. 근데 3차는 감소, 4차는 급감합니다. 편익은 창조성만 증가했는데 여기선 혁신성, 물질까지 네트워크 효과를 발휘하죠. 도시 규모가 제한적이었다면 도시 규모는 증가됐고 이젠 거대화됩니다. 앞으로 버전은 스마트시티 3.0, 4.0으로 가면서 연결은 이제 무선 인터넷과 IoT를 거쳐서 클라우드하고 엣지를 향해서 가죠. 이제 특징은 3차 산업혁명이 만든 정보 공유를 넘어서 정보, 인간, 사물이 공유되고 이젠 스스로 자기조직화되면서 이러한 자기조직화의 거대한 생명체를 만들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연결성과 기업가 정신, 이것이 뭐를 만들어내느냐? 이 곡선의 기울기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다양한 기울기는 얼만큼 기업가 정신과 연결성이 강화되느냐, 이것이 도시의 경쟁력이라는 것이죠. 자, 한국의 스마트 시티의 문제를 보면은 스마트 시티 1.0은 센서, 2.0, 3.0, 4.0 단계로 가면서 우리는 이 단계에서 클라우드 데이터 규제로 디지털 트윈 구축이 꽉 막혀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인터넷 트래픽에서 클라우드 트래픽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 세계 최하 수준인 국가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4차 산업혁명의 후진국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얼리 어댑터 시장을 놓치면 선도 기회는 없어지겠죠.
여기서 케이슨의 스마트 시티 4.0의 4대 전략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현재는 소비 중심입니다. 그리고 분산시키자는 원칙이고 신도시에 중점을 두고 있고 그리고 부분적 요소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는 소비와 생산의 주체로 가면서 집중으로 기존 도시 중심으로 전체를 중심으로 가자. 우리는 소비에서 산업의 서비스화가 되면서 이제는 전체 산업의 70% 이상이 도시에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생산성이 30% 향상되면 그 전체 증가는 200조가 되는 거죠. 프로스트 앤 설리반이 얘기하는 2조 달러의 공급 시장의 100배가 넘습니다. 스마트 시티의 가치는 공급 시장에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러한 가치 창출에 있습니다. 집중의 관점에서는 연결성이 올라가야 되고 기업가 정신이 커야 되죠. 네트워크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설계돼야 되고 도시의 컴포넌트와 룰을 설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전체는 민간과 공공이 민간 클라우드에서 융합되는 구조를 가져야만 합니다. 정부의 공공 클라우드, G 클라우드가 떨어져 있어는 안 되는 거죠. 기존 도시로서는 거대 도시가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신도시나 도시 재생은 거대 도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자, 거대 스마트 시티가 될수록 이제 유리한 입장이라면 이제는 기존 도시를 운영을 극대화시키는 공공정보 개방, 공간 데이터 개방, 거래정보 융합, 기업정보 공유, 시민의 자발적 연결망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정책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부분과 전체 융합에서 만들어지는 이러한 것은 자동화 효율을 넘어섭니다. 휴지통 가로등이 중요한 게 아니죠. 부분이 전체를 반영하고 스마트폰과 인간이 결합해서 만드는 내비게이터와 교통체조카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을 중심으로 도시가 혼론적 융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스스로 참여하고 스스로 모든 것을 결정해 나갈 수 있는 도시의 거버넌스가 블록체인 융합민주주의로 만들어지죠. 기존의 도시를 넘어서 현실 도시와 가상 도시의 융합, 스마트 시티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스마트 시티 4.0의 기술 사회 모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실 도시에서 스마트 도시로 가는 과정에 가상의 디지털 트윈 도시가 있죠. 여기에 필요한 것이 사회 문제 모델과 기술 모델이 필요합니다. 우선 사회 모델을 볼까요? 사회 모델은 생산과 소비를 연결하는 이동. 이동은 정보와 물류가 이동하죠. 그리고 여기에 우리가 지속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환경 요소가 4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총 7가지 사회 문제 모델이 만들어지고 전체를 결정하는 것이 우리 국가의 의사결정 시스템들이죠. 자, 이 괄호 네모 바깥 안쪽은 민간 주도, 바깥은 관이 주도합니다. 도시의 환경이죠. 자, 안쪽은 민간이 주도하죠. 이건 산업 활동입니다. 자, 여기에 스마트 모빌리티, 스마트 상가, 스마트 워크, 스마트 학습 도시 등을 대표적인 플렉십 프로젝트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제 스마트 시티의 사회 모델 7대 요소를 살펴보면 크게 나눠서 관주도의 환경 제도 요소, 민주도의 경제사회 요소가 있죠. 각각 4개 문제, 3개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주로 안전과 환경 문제의 스마트 도시가 집중되어 왔죠. 앞으로는 융합민주주의의 제도, 그리고 스마트 학습 도시의 교육, 이어서 스마트 워크, 스마트 모빌리티, 스마트 상가로 대변되는 소비, 이동, 생산에 관한 문제들이 스마트 시티의 중요한 문제들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이러한 스마트 시티에 대한 체계적인 모델이 없었죠. 저희들이 이 모델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는 앞에서 연결성을 강화하는 자기조직화와 기업가 정신, 각각 사회적 혁신과 기업신의 리더십이 될 것입니다. 현실과 가상이 디지털 트랜스폼과 애널로그 트랜스폼으로 융합하는 4차 산업혁명에서 스마트 시티가 인간의 욕망을 충족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1단계에서는 현실 세계를 우리 마음대로 못하니까 데이터를 만들어야 되죠. 이것은 인간이 오감을 통해서 현실을 인식하는 것과 같습니다. 인식된 데이터는 단기 기억은 해마에
장기 기억은 대뇌 피질에 저장되죠. 그리고 이것은 클라우드의 빅데이터가 만들어지는 과정과 동일하죠. 전전두엽이 구조화하는 것과 인공지능의 예측과 맞춤을 통해서 현실화하는 과정을 스마트화라고 얘기합니다. 저희들이 얘기하는 4단계는 데이터화, 정보화, 지능화, 스마트화로 구성이 되죠. 이것을 다시 보면 현실 세계와 스마트한 현실 세계를 바꾸는 과정에서 디지털 트랜스폼이 가상 세계를 만들고 여기서 인공지능이 최적화한 결과를 다시 애널로그 트랜스폼이 현실로 가지고 나오고 이 차이에 대해서는 다시 학습을 해나가게 되죠. 범죄 치안의 경우는 이 4단계가 방범 CCTV로 데이터를 수집하죠. 이러한 안전 데이터를 수집해서 클라우드의 빅데이터로 생활정보를 통합하고 물론 안전한 통합을 해야 됩니다. 이것을 인공지능이 선제적 치안 서비스를 해서 미리 예측을 할 수 있죠. 그러면 스마트화를 통해서 치안 기능을 첨단화할 수 있다. 이제는 도시 규모가 증가하더라도 범죄가 증가하지 않도록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재난관리는 기존 재난 데이터를 분류해서 데이터화하고 이것을 클라우드의 빅데이터를 만들고 인공지능이 분석을 했더니 O2O 재난관리 프로세스를 만들 수 있도록. 교통 문제의 경우에도 교통 전체를 데이터화해서 정보화하고 그것을 인공지능이 최적의 중앙 시나리오와 최적의 교통 시스템을 만들 수 있죠. 그러면은 교차로 운영 효율도 향상시킬 수 있고 유연한 교통 정책을 만들 수 있습니다. 헬스케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어트DB로 생체 데이터를 안전하게 수집해서 이것을 빅데이터로 구조화하고 인공지능이 개인별 맞춤 진단을 해줄 수가 있고 이것으로 본인이 활동을 할 수 있죠. 에너지도 마찬가지죠. 에너지를 전체 빌딩 전체의 에너지를 수집해서 그것을 클라우드에 정보화시켜서 인공지능이 분석했더니 스마트화가 가능해지는 것이죠. 우리 한국의 에너톡이 하고 있습니다. 자, 스마트 시티 모델은 결국 우리가 오프라인 사회를 어떻게 스마트한 오프라인 사회로 만들겠느냐 하는 문제가 되죠. 자, 1단계는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오프라인 세상을 데이터화하는 겁니다. 레가시 데이터에 공간 데이터는 IoT와 LBS로, 인간 데이터는 IoB와 SNS로. 이 결과를 클라우드에 빅데이터를 하는 정보화를 거쳐서 이것을 인공지능이 지능화하면은 이것을 스마트 트랜스폼을 통해서 현실 세계로 가지고 나오는 거죠. 여기에 이를 통해서 우리는 각종 현실 세상이 스마트한 시티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는 컨버전스와 다이버전스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여기에 기존 기술과 트랜스폼 기술들이 들어가게 되죠. 저희들이 제시하는 스마트 시티 4.0 모델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스마트 시티의 플렉십 프로젝트를 몇 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상가. 자, 4차 산업혁명에서 우리는 삼성, 현대와 같은 한국 최강의 제조업 기업도 있지만 전문 상가들이 이제 새롭게 도래하는 4차 산업혁명에 낙후되어 있습니다. 사물 인터넷으로 데이터를 융합해야 되죠. 그런데 우리 도시 전체는 데이터와 클라우드 규제로 인해서 당장의 스마트 시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스마트 상가는 민주도로 하게 되면 여기는 이러한 규제를 피해 나갈 수가 있게 됩니다. 실현 가능한 대표적인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하나하나의 상점을 스마트화하고 그리고 이들의 마케팅을 스마트화하고 역량을 스마트화하게 한다. 그래서 가상 상점을 구축하고 시장을 연결하고 성장 역량을 강화한다는 3단계로 구성해 보았습니다. 스마트 상가에 9가지 요소들이 있고 이러한 역량 증가, 상가, 그리고 시장 연결 이것을 역량 플랫폼, 상점 플랫폼, 마케팅 플랫폼으로 연결하는 스마트 상가 플랫폼을 만들어 보자. 자, 이런 상점의 구현 과정도 모두 4단계죠. 개별 상점의 모든 판매
품목을 정보화하고 데이터화하고 이것을 클라우드의 빅데이터로 만들어서 인공지능이 했더니 스마트화하게 되더라. 자, 이러한 상가 구현 과정을 놓고 보면은 주요 상가 관리 서비스나 공간 서비스를 데이터화하고 이것을 통합 플랫폼으로 만들고 인공지능이 연결하는데 여기에 메이커 스페이스 등도 연결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스마트화하게 합니다. 스마트워크는 현재 혁신도시의 공공기관들은 단절되어 있습니다. 스마트워크가 안 되는 거죠. 데이터를 보낼 방법이 없습니다. 도로에서 시간 낭비하고 있죠. 효율성 저하되고 비용 증가됩니다. 조직 내부는 개인별 업무 역량이 저하되고 그리고 조직 역량 급감하고 있습니다. 조직 외부로서는 산업적 클러스터 형성이 안 되죠. 예. 자, 이런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바로 업무를 스마트화하게 하는 겁니다. 스마트워크라는 것은 시간과 공간을 확대하는 거죠. 유연한 업무, 원격 업무를 하는 겁니다. 이러면 주거 비용이 감소됩니다. 우리가 굳이 도심에 안 살아도 되죠. 사무실 비용이 감소합니다. 굳이 도심에 없어도 됩니다. 돌아다닐 일이 별로 없습니다. 미팅도 다 원격 미팅을 하면 되죠. 바로 이것이 워라벨의 꿈을 달성하는 겁니다. 워라벨은 억지로 오프라인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워라벨은 결국은 생산성을 저하시킵니다. 워라벨의 꿈은 스마트워크로 만들어집니다. 한국의 민간 클라우드 공유 비중 세계 최하, 이 문제를 벗어나야 됩니다. 공공기관들, 구글, 네이버, 드랍박스, 클라우드 사용 불가하죠. 이제는 업무는 클라우드 우선 업무를 공유하고 데이터 개방으로 기업들과 더불어 혁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스마트워크의 핵심은 협력, 시간과 공간의 한계를 없애야 됩니다. 클라우드와 데이터죠. 자, 무료 스마트워크 툴들이 많습니다. 자료 저장, 검색, 말로 구술, 각종 문화 촬영, 자료 번역, 이미지 따오기, 문서 공유, 화상회의, 설문조사, 이 수많은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얼마가 들까요? 예, 공짜입니다. 자, 이 트렌드는 스마트워크입니다. 스마트워크의 포스트랩은 일단 지역 내 업무, 기관, 인력 이런 것들을 다 데이터화해야죠. 이걸 데이터화하는 수많은 서비스 기업들이 등장합니다. 카페24는 홈페이지를, 그리고 캐시노트는 거래 기록들을, 이런 기업들이 등장해서 정보화를 통하고 지능화로 인간 업무를 도와줍니다. 그러면 스마트화가 이루어지게 되죠. 자, 먼저 학습도시 문제를 보겠습니다. 전 세계는 학습도시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은 기술 혁신으로 생산성이 증가되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일자리가 줄어듭니다. 그 줄어든 일자리의 미충족 욕망이 수요 증가로 일자리를 만듭니다. 이 두 가지를 연결하는 게 일자리 안전망이죠. 그리고 그 사이에 삶을 뒷받침하는 게 사회안전망입니다. 이제 평생 10회 일자리가 바뀔 거라고 보고 있죠. 스마트 학습 도시는 이제 평생 교육은 전 세계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우린 평생 교육 예산이 OECD 최하죠. 0.9% 수준입니다. 스마트 학습 도시로 우리는 오프라인의 일선 교육을 넘어서 시간과 공간의 한계를 넘고 공급자 중심을 넘어서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참여하는 스마트 도시로 가야 될 것입니다. 스마트 학습 도시는 도시 스스로가 배우는 도시죠. 이를 통해서 우리의 포스트랩으로 데이터화, 정보화, 지능화, 스마트화를 이룩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구축할 것이냐? 첫 번째는 데이터화 단계이죠. 자, 기존 데이터를 써야죠. 레가시 데이터. 그리고 새로운 데이터는 공간과 인간 데이터를 각각 LBS IoT, SNS IoB 기술로 취득을 합니다. 자, 데이터 수집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기존에 우리 국토정보원이 제공하는 V월드 3차원 지도, 그 다음에 우리 거기서 있는 빌딩들을 공간을 가상화하는 3D 레이저 스캔이나 휴대폰으로 정보를 가상화한다. 그리고 공간을 가상화하는 빔 데이터들을 쓰는 거죠. 활동 데이터를 버추얼 싱가포르는 센서 목걸이로 활동 데이터 수집했습니다. 그리고 정보를 기존 GIS 정보를 데이터를 만드는 거죠. 이 만들어진 데이터는 기존 데이터는 3D GIS로 이동 데이터를 수집해서 이것은 CAD 데이터로 들어가서
클라우드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어서 이러한 정보들이 이제는 디지털 트윈화되죠. 그래서 클라우드의 블록체인과 컨테이너를 바탕으로 안전한 활용을 하고 이러한 개인정보와 클라우드 규제 개혁을 해야 됩니다. 항저우의 시티 브레인 프로젝트에서는 스마트 시티는 도시의 대뇌 역할을 한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의 대뇌, 알리바바 주제로 이 항저우가 완전히 바뀌고 있습니다. IT 기업과 정부가 협력해서 온갖 부가가치를 만들어서 GDP의 10%가 올라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런던의 오픈 데이터 프로젝트에서 데이터 스토어를 만들죠. 그래서 자치구의 데이터 운영 방식 상이한 것을 데이터 스토어를 통해 가지고 상호 호환성을 만들고 이것을 분석하는 서비스를 로다를 런던에서 작년부터 기업들에게 오픈 데이터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금융권 데이터 활용이 강화되어 있죠. 싱가포르는 시민 주도의 스마트 시티를 위한 오픈 데이터를 제공하죠. 2014년도 스마트 네이션 계획을 발표하고 2014년도 버추얼 싱가포르 프로젝트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 도시 전 국토를 3D 모델링화를 다소와 같이 진행하고 있죠. 진흥화 단계에서는 우리는 사람을 육성하고 그리고 여기에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인재를 양성하는데 예를 들어서 양재 R&CD 혁신허브센터의 카이스트가 서울시와 함께 인공지능 60명 전문과정 육성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스마트화 단계에서는 수많은 롱테일 기업들이 참여해야 되죠. 이러한 롱테일 기업들 참여를 위해서는 여기에 필요한 게 기업가 정신이 필요합니다. 버추얼 싱가포르, 여기서는 스마트 시티 통합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죠. 암스테르담 스마트 시티에서는 민간 주도형 리빙 랩을 만들고 있습니다. 바르셀로나의 데이터 시티에서는 22개 프로그램의 200개 프로젝트의 12개의 케이스 결과가 만들어지고 있죠. 이러한 스타트업이 스마트 시티 산업에도 예외 없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데이터를 활용한 롱테일의 다양한 스타트업들이 분야별로 등장하고 있죠. 이러한 스마트 시티의 최대 걸림돌은 제도 개혁입니다. 디지털 트랜스폼과 애널로그 트랜스폼으로 현실과 가상 도시가 합쳐지더라도 문제는 공유와 소유라는 두 세계의 패러다임은 갈등을 만들고 있죠. 자, 이래서 데이터 단계에서 공공정보 개방과 개인정보 수집, 정보 단계에서 클라우드와 빅데이터 규제, 진흥화 단계에서 인공지능 규제와 인류 양성, 그리고 스마트화 단계에서 오프라인 진입 규제와 신사업 네거티브 규제가 되겠습니다. 이 일을 하기 위해서 4단계 전환 과제들을 저희들이 단계별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스마트 시티 4.0 거버넌스는 이제 현실에 있는 부분과 클라우드에 있는 가상이 전체가 부분이 전체가 되는 자기 조직화 현상이 만들어집니다. 부분의 엣지죠. 엣지가 전체 클라우드를 만들어 나가게 됩니다. 현실 세계에는 사람은 스마트폰을, 사물은 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칩에 클라우드가 반영이 되는 거죠.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이제 지금까지 거버넌스의 가장 어려운 점은 집중 의사결정은 수능 비용의 문제, 분산 의사결정은 거래 비용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거래 비용을 이제 줄일 수 있는 대안이 등장했죠. 바로 블록체인입니다. 수의사가 그렇게 하죠. 그래서 블록체인으로 우리는 탈중앙화 구조를 만들 수가 있게 됩니다. 서드파티를 거치지 않고 직접 우리가 거래하게 됩니다. 이러한 블록체인 직접 민주제를 통해서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양적인 참여가 가능하면서 대리인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이러한 직접 문제제는 질적인 저하를 가져올 우려가 있죠. 전문가가 들어와야 됩니다. 이를 통해서 포퓰리즘 문제를 해결해야 되죠. 직접 민주제와 수급 민주제가 각각 블록체인 직접 투표와 블록체인 정책 시장으로 개선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호 보완의 공진화라는 수급의 직접 민주제를 디지털 거버넌스로 만들어가는 이것이 진정한 국민의 승자가 되는 것입니다. 수급의 직접 민주제는
기존 여론조사 문제를 해결하고 정책 시장을 만들고 정책 결정을 하고 선거 대처를 하고 그리고 혁신 국가로 가는 길이 될 것입니다. 부분과 전체가 융합합니다. 이제 가상의 클라우드는 전체, 현실의 개인은 부분이죠. 근데 부분과 전체가 통합하는 혼론 현상에서 스마트 시티 전체는 스마트 시티즌의 부분하고 스마트폰과 소소형 칩으로 결합됩니다. 결국 우리는 복잡기 이론에서 뇌의 구조와 도시의 구조가 왜 이렇게 비슷한가? 인터넷과 개미 집단의 모습이 왜 이렇게 비슷한가? 자기 조직화하기 때문이죠. 이 자기 조직화 도시에서 우리는 시간과 공간과 인간이 이제는 최적화되는 자기 조직화의 스마트 도시 4.0으로 갈 수 있게 됩니다. 감사합니다.